네,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 등을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 계속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게 된 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만 이 고발 내용 또 살펴보려면 전반적인 사실관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진상규명 작업도 동시에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박주희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 지사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취지는 본인의 이제 대선에서 본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그 하천대유와 관련이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말이 이제 허위 사실인지 이게 살펴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천대유가 정말 이 지사와 관련이 있는 건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특혜나 뭐 이권 개입,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사안이 복잡하다 보니까요. 검찰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지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택지 개발함에 있어서 위법 사안이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나온 게 이게 위법 사안이 있었다면 공공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그럼 그것이 이재명 지사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예. 이게 핵심 쟁점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 고발 사주에서는요. 이 만약에 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거나 최소한 내부에서 작성한 걸 대검 내부에서 작성한 걸 전달했다 하면 고발 사주의 핵심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위법한 사안이 되는 건데 이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관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입증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택지 개발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비리가 벌어졌을 때 지금 이제 대권 주자인 그것도 이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예. 이재명 후보와 연결점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예. 네.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 과정의 비위 혐의로 누군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근데 이 누군가가 지금 야권에서는 그 핵심 인물이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프로그램을 설계했던 유모 씨다라고 예. 지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재명 후보 캠프 쪽에서는 예. 무슨 얘기냐? 이것은 야권이 오히려 더 깊숙이 연루돼 있는 사건이다라고 또 이제 이 책임 소재의 초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 검찰, 경찰의 수사 결과는 무엇이 나와야 하냐면 이게 좀 이상할 정도로 많은 수익이 난 건 사실이에요. 이 수익이 난 과정이 적법했느냐, 위법했느냐.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지금 최재형 후보가 당군 일의 최대의 사익 편취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예. 네. 편취된 사익이 혹시라도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는가, 이 지사 쪽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가 여기까지가 이제 밝혀져야만 예. 지금 야권에서 제기한 의혹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 쪽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쪽이 또 유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점점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을 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했다. 이 의혹을 문제 삼았는데요. 실제로 변호사 등록이 없이 법률을 자문했다면 이게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권순일 전 대법관 측에서는 본인은 로펌에서 쓴 서면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래서 변호사로서 활동한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근데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법률 사무라는 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소송에서 변호인으로서 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률 상담을 하거나 법률 자문을 하는 것도 역시 등록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등록하지 않고 취급을 하면 처벌을 하게 되는데 예.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이 했다라는 로펌의 서면을 검토를 하고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맡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해명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화로 자문하는 것도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된다고 하셨고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의 인물, 이제 오늘 보도가 저희도 해드렸는데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이제 해명은 개인 자격이 아니었고 로펌을 통해서 법률 고문 계약을 했다는 해명이고요. 2019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네요. 6월까지 고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거를 아무튼 강조를 하면서 자문료도 개인 계좌에 입금된 게 아니라 법인 계좌에 입금돼서 법인 운용 자금으로 사용이 됐고 세금 계산서도 발부하고 세무 신고도 해서 아무튼 적법하다. 이런 해명을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박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적법하냐와 적절하냐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예, 예.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이제 개인 자격이 아니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로펌으로서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애초에 변호사법에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수임을 할 수가 없고요. 법무법인이 수임인이 되어야 되고 그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담당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는 당연히 법무법인 자체로서 계약을 해야 되고 예. 세무 처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 김순환 전 검찰총장이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 있다는 문제는 사실은 변호사법으로 적법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이렇게 거물급 정관 변호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 자체가 예. 이게 과연 적절을 했느냐, 과연 그 과도한 수임료를 받고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지 예.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개인 자격으로 수임을 했는지 법무법인으로서 수임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과연 적절했는지 그걸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절성을 좀 그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화천대유의 고문과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법조인들의 과거 관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는요, 지금 화면에 좌측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각각 자문 변호사와 상임 고문을 지냈는데 6년 전에 대장동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에서 수사 책임자와 변호인으로 또 어떻게 네. 보면 칼과 방패, 그렇죠. 반대 지점 이렇게 있었다고요?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가장 좀 놀라는 대목이에요. 한 사건, 그것도 대장동 개발 사건. 지금 이번에 성남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가 들어와서가 아니라 예. 그 이전부터 대장동을 개발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이 네. 많이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됐고 예. 한때는 또 LH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MB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왜 수익이 나는 민간 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LH가 빠지는 계기가 또 마련되게 됩니다. 그 민간 사업자들이 진행하는데 이권 관계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성남의 뜰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소송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관련해서 소송 당사자인데 맞상대로 만났던 인물들인 거예요. 네. 한쪽은 이제 수사 책임자라 하면 검사인 거고요. 예, 예. 한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을 변호하는 또 이제 네. 변호사로 이제 만났는데 네. 법정에서 그럼 사실은 이게 맞수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게 업무적으로 법률 이제 변호나 또는 이제 어떤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한 검사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은 직업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예. 인간적인 감정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지만 소송 당사자로 나서게 되면 사람인 이상 또 감정의 골이 생기고 서로 친해지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한 조직에 몸을 담고 네. 나중에는 같은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맡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참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과거에 어찌 보면 악연을 극복하고 한 조직의 성공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지게 한 이 끈끈한 인연은 무엇인가? 예. 그것이 또 이제 또한 이권 아닌가 하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예. 그러니까 너무 유명한 인물들이 화천대유라고 처음 들어봤고 당시에는 신설법인이었는데 좀 놀라울 정도로 많이 개입이 돼 있는 거예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문제는 뭐냐면 아까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본인이 관련이 없다고 그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개인 자격이 아니고 로펌이 계약한 거고 나는 그냥 로펌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그 화천대유 이제 회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원했겠느냐 아니었겠느냐 예. 그 이름을 썼겠느냐 안 썼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아니면 왜 계약을 했겠어요. 이 로펌하고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판에 예. 지금 사실은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이 예. 그 연예인을 누군가 이제 홍보 모델로 쓰고자 한다면 계약을 소속사랑 하면 그 개인은 책임이 없는 겁니까? 본인의 얼굴이 나가는 거잖아요. 본인의 이름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면피를 하는 이제 말씀이시긴 한데 예. 예. 이건 적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걸린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왜 자꾸 감추려고 할까? 화천대유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 절묘한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예. 여기 다 모여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코드는 대장동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들이 발견했던 대장동에서 무엇을 얻고자 했던 것일까?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화천대유에 그 얽혀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좀 의문일 수도 있는데요. 상임 고문을 지냈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박영수 전 박영수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자문 활동을 했다고 하고 이 상임 고문, 자문 뭐가 다른 거예요, 변호사님? 사실 이게 같은 거예요. 법적인 이게 무슨 지위라든지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예. 회사에서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자문 변호사라고 명칭을 했던 아니면 고문 변호사라고 명칭을 했던 사실 했던 역할은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들의 역할이라든지 뭐 사회적인 명성이라든지를 뭐 고려를 해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던 거지 예. 사실 실질적으로는 뭐 화천대유에서 이들한테 요구했던 역할은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활동이라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네. 그 저희가 앞서 잠깐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얘기했는데 아까 평론가께서 설명해 주시기에는 이 화천대유 건이 단군 일의 사익 편취 최대 사익 최대 편취 사익 사건이다라고 편취 사건이다. 최재형 후보가 이야기를 했죠. 얘기를 했는데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장동 로비 사건 항소심 재판의 부장판사였다고 네. 또 알려져 있고 거기 이제 무죄를 기소된 선고했죠. 인물이 남 변호사, 맞습니다. 예, 남 변호사인데 이게 그 해명을 하기로는 이거 물타기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는 것은 내가 무죄를 줬다는 점과 네. 이것을 마치 내가 연루된 사람으로 보는 것을 그렇죠. 물타기라는 좀 해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참 많은 유력 법조인들이 연결돼 있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 알고 있지만 이분 이제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부장판사로 당시에 대장동 로비 사건에 연루된 남모 변호사를 피고로 해서 그때 무죄 선고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법적 양심에 의해서 판결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이상하다라고 야권이 주장을 하는데 네. 본인은 유력 대권 주자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그 로비 당사자에게 당시에 무죄를 줬으니까 여권이 공격하기 또 딱 좋아요. 자, 네. 그럼 야권의 지금 대권 주자가 당시 무죄를 줬다 하면 문제가 없었다고 본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와서 왜 문제가 있었다고 또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화살을 맞을 수 있는 네. 이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럴 때는 더 강한 주장, 더 강한 입장을 이제 피력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런 부분도 네. 이제 검찰이 규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